자, 무한급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는, 자, 이게, 여기 급수라는 말이 얘가 합을 뜻해요. 합을 뜻하는 거라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무한히 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규칙적인 어떤 수들의 나열, 즉 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한 수열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가 같죠. 따라서 얘는 어떤 규칙이 있는 수들을 뭐한다?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겠다?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무한히 더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SN이라고 하는 놈을 수열에서 배웠는데 얘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뭐 세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가서 내가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SN으로 표현을 했다면 자, 무한급수에서는 이제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n을 무한히 지속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면 되겠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얘가 100이면 100칸까지 하게 되는 거고, 1000이면 1000원까지 가는 거지. 즉, n을 무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지.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바로 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좀 여러 가지 형태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형태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표현을 하고 그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들을 뭐라고 하겠다? 잘 일일이 보면서 아, 이거는 무한급수야 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근데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얘를 뭐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SN 자체가 어차피 an 형태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도 가능을 하겠니? 자, 요놈 자체가 자,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n이 2항에서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시그마라는 놈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었지. 그러니까 얘가 k가 뭐 1에서부터 n까지, 자, 여기를 a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표현을 읽으세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 n을 무한히 권하겠다. 즉 무한히 계속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까? 리미트가 어차피 n을 무한대로 극한으로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는 이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자, n을 여기를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럼 모양상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1항부터 무한히 더하여라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가장 잘 나오는 표현들은 뭐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무한급수를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얘가 계산한 무한급수 계산 형태다. 무한급수 계산을 이 형태에서 본 따가지고 가르칠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최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형태는 얘랑 얘 형태를 가지고서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무한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다. 자, 이해가 됐지? 자,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수열에서 극한을 선생님이 할 때 어떤 형태가 있었었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놈이 알파의 수렴을 합니다. 알파의 수렴을 하게 되면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 플러스 1도 똑같이 알파의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뭐 n-1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알파의 수렴을 한다라고 했었지, 그지?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다가 n번째 항인 순간에 그 수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찾아보는 거란 말이지. 따라서 내가 n번째 항에서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거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쳐다보는 거나 n-1번째 항에서 쳐다보는 거는 사실은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수렴을 한다면 그때 an 플러스 2랑도 똑같은 값의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1도 똑같은 값의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SN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무한급수를 배우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에서도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알파에 무한급수가 알파의 수렴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 플러스 1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 이런 것도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알파에 수렴을 한다면 이거라면 뭐야, 지금 선생님이 명제를 나타내고 있죠. 형태가 뭐뭐라면 명제, 그지? 자, 무한급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얘를 보고서 무한급수다 라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의 수렴을 합니다. 이게 참이에요. 자, 얘가 참이라면 명제가 참이니까 반드시 뭐가 참이야? 대우도 참이지, 그지? 자, 대우를 나타내 보면은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놈이 0이 아니라면 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놈은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겠죠? 따라서 이 놈도 참이야.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 이 SN 형태의 얘네들을 조금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SN-1로 우리가 수열해서 배웠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은 리미트를 때려보자는 거지. 이렇게. 다 리미트, 극한을 때려보게 되면은 자, 모양이 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얘가 뭐가 돼? 얘가 아까 알파였다면,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알파였던 거잖아. 그지? 따라서 알파 빼니까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명제의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그지?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수렴을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지? 이 알파라는 것은 그냥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건데, 자,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거짓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왜 거짓인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n분의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n분의 1이면, 자, 잘 보세요.
수열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5분의 1, 6분의 1, 뭐 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형태야.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극한을 때리면은 0꼴이라서 얘가 0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한번 구해보면 1 더하기 얘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지? 근데 요런 형태들보다 더 작은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3분의 1을 말이야 선생님이 4분의 1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지, 그지? 얘가 더 커. 자, 근데 얘네보다도 또 더 작은 놈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얘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인데 이 뒤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전부 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네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로 얘네들 계속 더 작은 놈들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도 2분의 1이 돼요. 이거보다 더 작은 놈 이 뒤에 16분의 1이 8개가 오면은 그 8개를 합쳐서 그것도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2분의 1끼리 더해서 1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해결이 되겠죠. 그지? 1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놈을 계속 더할 거니까 1을 계속해서 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무한이 된다는 겁니다. 얘보다 작은 놈이 무한 발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큰 놈은 당연히 발산이고 그거보다 더 큰 놈은 당연히 발산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발산이 되는 거야. 즉 리미트 an이 수열의 극한값이 0에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거 진입판정 문제에서도 꽤 잘 나오는 형태야. 명제, 대우, 뭐 이런 형태들, 좀 잘 나오는 형태들일 거니까 좀 알아두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지? 다음 가자. 자, 다음은 무한급수의 성질입니다. 무한급수를 보면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수열에서 사용했던 뭐 시그마 이런 형태의 성질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알파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지?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무한급수인 거죠. 그지? 즉 무한급수 값이 수렴을 하고 무한급수 값이 수렴을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자, 수렴하고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랬지? 수렴하고 수열의 극한에서도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고 극한값도 0이 아닐 때만 가능하죠. 그지? 그때를 제외하고는 수렴하고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한급수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인 거지. 그지? 무한급수 형태도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수렴을 하면은 그 수렴하는 놈들끼리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각각으로 해서 나타내거나 이렇게 해도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만 했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일 때도 곱하기일 적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뭐 나눌 적에도 되는데 될 때가 언제라고? 분모가 0이 안 될 때. 알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급수를 내가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수열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시그마 앞에 상수는 시그마 뒤쪽으로 상수를 빼낼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무한급수에서도 똑같이 상수를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수열의 무한급수를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뭐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급수에서 좀 잘 나오는 형태들이 몇 있는데 그 형태들을 조금 찝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슨 생각을 먼저 하면 되냐면요. 자, 무한 급수의 기본 계산법인데 아까 선생님이 무한급수의 표현을 나타낼 적에 어떻게 나타냈었냐면은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a, k 이런 모양을 아까 하나 나타냈었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돼? 당연히 a, k를 구해야 되겠죠. 그지? 즉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일반항이 필요하니까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일반항 구한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시그마 계산까지 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남은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남았죠? 즉, 세 번째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것을 붙여서 리미트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나오는 형태의 첫 번째 형태부터 좀 가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부분분수 형태가 나오는데요.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부분분수 형태는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뭐 무한대로 그 다음에 자, 여기에 n에 n 플러스 2 얘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지? 자, 뭐 합니까? 뭐 하는 거라고 했었죠? 처음에 일반항을 구하는데 요놈은 이미 일반항이 구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시그마 계산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시그마 k가 얼마? 1에서부터 n까지 자, 여기에 k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부분분수꼴 시그마에서 했던 부분분수꼴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부분분수꼴. 자, 기억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은 통분을 했을 때 a, b분의 b 마이너스 a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온 게 부분분수였다면은, 통분이었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을 부분분수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분모가 곱의 형태고 뒤에서 앞에 것을 뺀 게 분자에 있다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있다면 얘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즉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도 분모가 곱의 형태야. 분모가 곱의 형태인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k 플러스 2에서 k를 빼니까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가 없잖아. 그지? 2가 없으면 뭐 하면 돼?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어떻게 만들어? 여기 2분의 1 이렇게 때려주시고 여기에 2,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얘랑 얘랑 어차피 약분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k 플러스 2 빼기 k 하면 여기 2가 있는 게 마찬가지죠. 그지? 자, 그러면 시그마 계산에 의해서 요 놈을 앞으로 뺄 수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2분의 1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2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라. 자, 그렇게 되면은 자, 2분의 1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요 놈이 어떤 형태가 바뀝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얘가 이런 형태가 되죠. 시그마에서도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그마도 k에 대한 1차, 2차, 3차 아니면 지수꼴, 등비수요꼴을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 마인드가 무조건 나열이야. 이게 합이라고 하는 놈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2분의 1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1-3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얘가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m-1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얘가 m-1 자, m-1분의 1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이제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분의 1.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거 날라가지. 그 다음에 얘 날라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날라가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놈들이 있죠. 자, 요거 남았지. 그 다음에 요거 남았지. 그치? 자, 얘는 이런 식으로지. 쭉쭉쭉쭉 날라간다라는 거지. 날라가.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좀 보세요. 여기 2분의 1까지 이제 같이 가버리게 되면은 2분의 1에 여기 1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남았지. 그지? 2분의 1. 자, 여기 뒤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n-2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n-2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죠. 그지? n-1을 집어넣은 게 지금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지? 자, 얘 안 날아가겠네? 이해됩니까? n-2 집어넣었을 때니까 n- 만약에 3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n-3분의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n-1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n-1도 날아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 놈을 한번 봐봐. 여기 n 플러스 2 살아남고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것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쨌든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이 뒤에 남는 놈들의 형태가 다 날아갔을 때 뭐만 남아? 얘네들이 남는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지? 근데 얘네들이 전개를 일단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고 뒤에 2분의 1을 곱한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얘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4분의 3의 뒤에 거 얘네들이 남을 거란 말이야. 아직 계산을 없어지지 않았던 얘네들이 남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을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무한급수가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시그마를 계산을 하게 돼버리면 4분의 3의 어쩌고 저쩌고 형태인데 이 뒤에 있는 놈이 얘네들 남는 형태라며. 그지? 남는 형태. 근데 얘네들의 남는 뭐가 남을지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얘네들의 형태를 보니까 다 어떤 형태야? 극한을 실었을 때 전부 다 뭐가 되는 형태다? 0이 되는 형태다. 그지?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0, 이 뒤에 게 다 0꼴로 그냥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케이죠. 그죠? 따라서 이 D가 전부 다 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4분의 3 이렇게 수렴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대체적으로 이 부분분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내신 형태에서는 물론 뭐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시그마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런 형태가 나오지는 않아. 아예 대놓고서 부분분수 풀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치?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형태로는 문장제 문제나 아니면 도형 형태 아니면 좌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어려운 형태의 일일이 구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부분분수꼴이 되더라. 그래서 부분분수를 통해서 시그마 계산하고 극한값을 계산하더라.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얘네들을 수능과 모의고사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그냥 처음에는 연습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의고사 수능을 위해서는요, 문장제 문제에서 느껴야 돼요. 문제 풀면서 느껴야 됩니다. 문장제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일반항이 나오고 그래서 부분분수를 물어보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좀 풀어봐야 돼요. 그게 수능 준비입니다. 다음 봅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잘 나오는 형태가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빼놓고는 이 무한 급수가 수능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한 번인가 이거 빼고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수능 랭킹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문장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면은 4점짜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차지하는 문장제, 아주 긴 문장제 문제거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 있고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지? 근데 그 그림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런 형태의 무한 등비급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한 등비급수만 한번 연습을 해야 돼. 자, 개념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면요. 자, 얘네가 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A, R,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항이 A, R의 3승. 얘가 이런 식으로 갈 때 N번째 항이 A, R의 뭐 N-1승 뭐 이런 형태로 가는 어떤 수열, 등비수열꼴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등비수열꼴에 있어서 얘네 형태가 만약에 SN을 갖는다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네들의 무한 등비 급수죠? 그지? 생각을 해봐. 무한이 더할 거야. 무한이 더하는데 그 일반항이 등비수열꼴이지. 그지? 그래서 말해서 무한이 더하는데 등비수열꼴. 무한 등비 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봐봐.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공비가 만약에 1이었다면 1이면은 무한이 더하는 상황에서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 A1이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첫 번째 항을 계속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고 당연히 A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죠. 그지? 첫 번째 항이 0이면 등비수열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지. 그지? 얘가 공비가 1이 아니라면은 그때의 얘는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권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1-R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고요. 1-R에 n승 항의 개수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봐. 얘가 만약에 R 값이 R의 범위가 1보다 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게 SN인 거잖아. 그지? 이게 SN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얘가 이런 식으로 붙여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얘가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꼴이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얘의 형태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죠? 그지? 무한대로 갈 거니까는 얘의 형태는 뭐가 된다? 발산 형태가 돼버려요. 그지? 발산 형태. 즉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그지? 얘의 범위 내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극한을 씌웠을 때 요 범위가 공비의 범위가 -1부터 어떻게 1까지여야지 요놈 형태가 뭘로 갑니까? 0의 형태로 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0으로 가게 될 거면은 얘가 사라지게 되죠. 즉 그때에 해당하는 수렴값이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요거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하자면 어떤 도형이나 함수 내지는 좌표 형태에서 여러 형태의 무한등비 급수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중요한 거는 수렴할 때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런 형태에서는 뭐만 구하면 돼? 공비와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봐. 무한 등비 급수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얘가 수열들을 구했을 적에 얘네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무한히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만 구하면 돼? 공비랑 그 다음에 첫 항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야 무한등비급수는 1 공비분의 첫 항 형태로 수렴값을 찾을 수 있겠죠. 공비는 대체적으로 수렴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형태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공비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도 해야 되냐면은 둘째 항도 바로 찾을 수가 없다면 둘째 항을 찾아서 등비 수열꼴이기 때문에 둘째 항을 찾아서 둘째 항에서 첫째 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무한등비 급수는 첫 번째 항을 일일이 찾고 그 다음에 둘째 항도 일일이 찾아서 그 다음에 공비를 찾고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을 찾는다. 이해가 되죠? 문제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대체적으로 도형 형태는 좀 복잡한 형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어떤 고1 때의 개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든지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이에 있는 도형의 성질들을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게 어쨌든 등비 수열이라는 게 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비. 그래서 얘를 구할 적에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닮음에 관련돼서 닮음 형태의 도형을 나왔을 적에는 닮음 비를 많이 이용을 해요. 닮음 비.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길이의 비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A 대 B다. 그럼 얘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면은 공비는 1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2여야 되겠지. 2번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얘가 길이의 비가 주어지면 그 길이의 비가 바로 공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길이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넓이에 해당하는 무한급수 넓이에 해당하는 길이 형태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도형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넓이에 해당하는 무한급수일 때, 즉 길이의 비를 찾아서 넓이의 비로 환산을 시키면 되는데 길이의 비가 a 대 b라면은 넓이 비는 a 제곱 대 b 제곱 형태 되는 거 알지? 그치?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넓이가 아니라 이제 부피에 관련된 형태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부피에 관련된 무한급수꼴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넓이는 길이의 비가 a 대 b일 때 넓이는 a 제곱 대 b 제곱이라면 부피비는 a 3승 대 b 3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연습 문제를 몇 번 한번 풀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자,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승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쳐. 자, n-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은 1-n인데 1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죠?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잖아. 따라서 지수꼴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 무한이 더하고 있으니까 무한, 등비, 급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1 공비분의
1 집어넣으면은 0승이 될 거니까 1 이렇게 수렴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얘가 여기가 3에 n승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2 뭐 이런 형태가 있고 플러스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의 n승 뭐 이런 꼴이 있다라고 치자. n 플러스 1승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얘네들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요 모양 자체를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얘네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줄 생각을 해도 되지요. 그지? 무한급수의 급수는 어차피 이 범위라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은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다시 합치기로 할 수도 있지만은 분리할 수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따로따로 쓰는 연습을 좀 한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3의 n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런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좀 나눠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뭐 n-1도 나눠 쓰고 n 플러스 1도 나눠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들 있죠. 뭐 2의 n-1승 이런 형태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죠? 만약에 2의 n 플러스 1승 뭐 이런 거는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수열의 극한에서 좀 사용했었던 것들이죠.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뭐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여기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수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비죠. 공비. 그러니까는 계산은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는 n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3분의 2가 되겠네.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 놈도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빼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잘못 썼네. 그지? 미안합니다. 여기가 잘못 썼어요,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해놓고서 지금 그냥 했죠? 요 밑에 뭐가 있어? 3의 n승 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의 n승이 같으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이런 꼴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지?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2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 아니면 요거 형태만 해도 괜찮아요. 자,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해됐나?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형태의 플러스 형태가 될 거지. 그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3분의 4라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무한등비 급수인데 얘는 상당히 이제 무한등비 급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내신에서도 잘 나오지는 않아. 아니냐? 대체적으로 얘네들의 일반항을 찾고 결국 나중에 얘가 무한등비 급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1- 공비 분의 첫 번째 항이다. 그걸로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했지? 자, 세 번째 형태 갑니다. 세 번째 형태는 로그꼴이야. 로그 형태가 있는데 봐봐. 시그마 n이 2에서부터 무한대로 할 때 로그의 1-n분의 1 더하기 로그의 1 플러스 n분의 1의 형태를 좀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일반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구하고
시그마 계산한 값을 가지고서 뭐 하겠다? 리미트를 때리겠다? 뭐 이런 형태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그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의 형태를 만약에 K가 2에서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로그 형태의 밑이 10인 형태이고 더하기 1인 거니까는 얘는 진수끼리의 곱이죠. 그지? 진수끼리의 곱. 근데 얘는 1-n분의 1이고 얘는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합차 공식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1, 얘가 n 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인 거니까. 그지? 자, 얘가 이런 형태. 근데 요놈의 형태를 다시 자, 시그마 K가 2에서부터 n까지 로그에 자, 요거 통분을 하게 되면은 n제곱 빼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지? n제곱분의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돼. 그지? 자, 그래서 요놈을 한 번 더 자, 시그마 자, K가 2에서부터 n까지 요놈의 형태를 선생님이 좀 바꾸면 얘가 로그에 자, 여기가 n 곱하기 n에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지? 자, 근데 이게 시그마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그마 K에 대한 1차, 2차, 3차 지수꼴이 아니면 전부 다 나열하는 형태로 했어. 그래서 K를 2부터 집어넣기를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를 집어넣어서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로그에 얘가 어떤 모양이 됩니까? 2 집어넣을 거니까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지? 더하기 로그에 이번에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 얘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하나를 좀 더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로그에 이번에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 얘가 이런 꼴이 되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맨 마지막에 n까지 집어넣으면 그지? n까지 집어넣으면 얘가 n 곱하기 n에 자, 여기가 n-1, n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되겠네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가 K에 대해서 얘가 변수가 K이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식으로 나타낼 적에는 K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옳습니다. 자, 서술형 준비할 적에도 이런 변수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기를 보니까는 다 밑이 10인 로그의 계산 형태라 이런 형태를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n 곱하기 n에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여기까지 가겠죠. 그지? 자, 보니까는 이렇게 날아가네. 그지? 여기도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요만큼씩 4개씩 날아가는 구조가 보니까는 여기도 요만큼이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가 남게 되냐면 로그에 자, 여기 분모에는 2와 n이 남았으니까 자, 여기가 2n이 될 것이고 여기 1과 여기 n이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1 얘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얘를 가지고서 뭐 해야 돼? 리미트를 때려야 되겠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자, 요놈이 2n분의 n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어떤 an 즉 함수꼴을 생각을 하는 거야. 함수꼴. 그지? 함수꼴 정의역인 거죠. 정의역.
그지? 그럼 얘는 로그에서는 밑이 10이고 얘가 x자리, 즉 로그 함수. 물론 문과 학생들은 배우지는 않는데 얘네들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얘를 y 꼴 로그에 이렇게 x 하면 로그 함수가 되는 거지. 뭐 2의 x 하면 로그 함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다항 함수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일 때 이렇게 될 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리미트가 n 할 때 자, 이 극한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도 다항함수에 속합니다.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에 해당하는 요 놈의 형태가 로그에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색깔을 좀 달리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2n 플러스 n 플러스 1, 얘를 먼저 극한값을 계산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극한이 안에 들어가서 먼저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극한값이 나오게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로그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지? 뭐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1 빼기 로그 2라고 해서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해해? 자, 그런데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시그마 계산이죠. 그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 로그에 얘가 K 플러스 1분의 K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로그에 자, 2분의 1 플러스 로그에 2 집어넣으면은 3분의 2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n까지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로그에 뭐 n 플러스 1에 n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로그에 밑이 11 형태에 더하니까 진수끼리에 곱이 돼서 로그에 얘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분의 n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얘네들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날라가서 결국 뭐만 남게 되겠어? 얘의 형태가 로그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랑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 아니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n 플러스 1분의 1 이 형태를 로그에 자 극한이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0이면 이게 지금 0분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극한값을 계산을 했을 때 얘가 0이 돼버리지. 그지?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의 형태가 로그의 0의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선생님, 여기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는 왜 안 되나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열, 극한에 해당하는 수렴값은, 처음에 공부할 적에 3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생긴 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수열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실제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고 하면은 그 극한값이 3이야. 즉, 얘는 수렴에 의한 수렴값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가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값. 그지? 3에 가까워지는 값.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3처럼 처음부터 계속 3이었던 형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이런 3이다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3에 계속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야? 0에 가까워지는 형태라는 거지. 0에 가까워지는 형태.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진수 자리가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형태야. 0이 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형태라고. 그러면 로그 위치 11 형태에서 진수가 0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 함수 형태를 잠깐 알고 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y 로그의 a의 x 이런 형태가 지금 뭐냐면 로그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는 전혀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함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즉 여기서 a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a 값이 1보다 크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지? 따라서 얘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딱 x가 a가 되면은 진수와 밑과 진수가 같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x가 a일 때 정확하게 a일 때 뭐 1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야. 1.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입니다. 얘를 가지고서 또 어떤 생각도 가냐면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여기가 1이면서 얘랑 정확하게 X축 대칭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과생들은 좀 더 진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문과생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얘가 이런 형태가 됐을 적에 지금 로그의 형태를 보면 밑이 10이야. 그러니까는 A, 밑이 1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얘가 어떤 형태냐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는데 붙지는 않는 그런 형태거든. 그러면 얘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진수에 해당하는 값, 즉 x 자리에 있는 이 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그럼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때의 함수 값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요놈의 값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점점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답이 되겠네. 이해가 되니? 자, 다음은 네 번째 형태 역급수입니다. 옛날에는 좀 내신에 좀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합니다. 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형태 좀 잘 보세요. 처음에 선생님이 급수라고 하는 형태는 뭐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 합을 뜻하는 거라고 했었죠. 합. 근데 합이 어떤 형태냐면은 1차와 지수꼴의 형태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 즉 예를 보세요. 무한히 더하고 있지. 무한히 더하고 있는데 여기가 1차고 얘는 지수꼴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역급수라고 하자고 이건 뭡니다.
낙곱수라는 말은 사실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냥 형태를 기억을 하고 그 형태를 그냥 계산하는 형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얘네들의 형태를 선생님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3분의 1의 k라고 두자. 그러면 시그마 k를 생각을 할 건데요. 시그마에 해당하는 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선생님이 보면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 형태를 2랑부터 n까지 하니까 얘를 sn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볼 겁니다. 2랑부터 n까지. 즉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을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2의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3승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n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3분의 1의 n승까지 이렇게 가는 구조야.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형태를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었는데 그 증명하는 형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수꼴에 있어서 이 지수에 있는 밑이 공비잖아. 그지? 그래서 공비를 양변에 곱하세요. 공비를 양변을 곱하면은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3분의 1을 양변씩 곱하게 될 거니까는 자, 여기가 3분의 1의 SN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3분의 1의 SN.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각각 전부 다 3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해줄 건데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은 3분의 1의 제곱이 되지. 그 놈을 한 칸 밀어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왜 밀어서 쓸겠냐? 여기에 제곱에 해당하는 지수 형태의 값들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는 거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분의 1의 3승이 되지, 그지? 여기에다가도 3분의 1을 계속 곱할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4승이 돼.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봐. 항상 전에 있는 것들을 3분의 1을 곱해서 갖다 놓으면은 지수가 같고 앞에 있는 1차 형태는 하나씩 적어. 그러니까는 요 놈에 해당하는 놈도 어떤 형태가 되겠어? n-1에 3분의 1의 n승까지 얘랑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곱한 뭐가 돼? n 곱하기 3분의 1에 n 플러스 1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 할 거냐면은 뺄 거야. 자, 뺄 거야. 그러면 SN에서 3분의 1의 SN을 뺄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 SN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얘는 그냥 뭐가 돼? 3분의 1이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얘는 지수가 같은 거니까는 2에서 하나 빼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제곱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3승 3승이 같은 거니까 3개에서 2개 빼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분의 1의 3승이 되죠. 그 다음 계속 그런 식으로 맞춰지다가 여기랑 얘랑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n에서 n-1을 빼면 그냥 1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n승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네. 그지? 거기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때리어 있는 마이너스 n 곱하기 3분의 1에 n 플러스 1승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보면은 여기에 2분의 3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SN을 양변에다가 2분의 3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얘가 마찬가지로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3승 이렇게 와서 3분의 1의 n승이 되고 빼기 여기까지 뭐 일단 묶을까요? 빼기 여기도 2분의 3의 n승이 되고 여기는 뭐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몇 곱셈인 거니까 말 그대로 무한히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SN을 내가 찾았다면은 그놈 가지고서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간다를 따지면은 무한 극수 형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양변을 극한을 해주게 되면은 얘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얘의 형태가 이놈의 형태가 2분의 3에 그지? 2분의 3에 이게 지금 2분의 3으로 묶인 거니까 이 안에 있는 n 값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계속 무한이 가. 이게 지금 요 상태만 봐도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는 무한 등비 급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 등비 급수야. 그러니까 얘는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이런 꼴이 되겠지. 그지? 이런 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됩니까? 얘는 n보다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가 더 커지겠죠. 그지? 그러니까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어쨌든 0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지? 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2분의 3 곱하기 자 얘 계산하면은 3분의 2에 3분의 1이죠? 2 곱하기 3에 3인 거니까 얘랑 약분하면 2분의 1 나오게 돼. 그지? 2분의 1.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입니다.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째 가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이제 수열에서 했었던 것처럼, 봐봐. 몇 가지 명제를 한번 나타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만약에 알파야. 알파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의 부분에 해당하는 짝수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랄까 a의 2n-1 이런 거 뿔성 그럼 이거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수렴을 하면 전체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이 있다면 그거에 이제 부분에 해당하는 놈들도 뭐가 된다?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뭐 7n -2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체 수열 안에서는 어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놈도 똑같은 값에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에 3n-1이 알파라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알파다라고 얘는 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전체에 해당하는 수열이 한 놈한테 수렴을 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분이 어떤 수열에 어떤 일부분 형태가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또 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A의 3n이 알파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3n-1이 알파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3n-2가 알파야.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항들이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항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항들이야.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 밖에 없으니,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얘가 AN이 되는 거 알죠? 그지? 그래서 전부 각 부분들이 전체를 이룰 수 있고, 그 각각의 부분들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때,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전체 수열은 한 놈한테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일부분만 놓고서 수렴한다고 하면 그 전체 값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들이 전부 다 합쳤을 때 전체 수열을 나타내고, 그 각각의 부분들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당연히 전체 수열은 그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반드시 돼야 되죠.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무한급수에 관련된 형태에서 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반복돼서 나온다고 해서 얘가 진동이 되는 것은 아니야. 알겠니? 무한진동이나 유한진동 형태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는 것들을 예를 들어줬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서 나오면 무조건 진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어쨌든 진동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의 값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은 얘네가 어떠한 특정 값으로 계속 간격이 좀씩 짧아지면서 계속 어떤 특정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진동 형태는 아니야.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면 전체 수열이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면 부분을 띄어서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급수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값이 수렴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전체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모르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한 빼고 얘네들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0, 0, 0, 0, 0 이렇게 갈 거잖아. 그지?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이게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는 발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서 하나씩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S1이라는 놈이 1이죠. 그지? S2라고 하는 놈은 여기까지, 2랑 2항 여기까지 합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두 개 더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S의 3을 구하면 여기까지 더할 거니까 얘가 0이라서 얘 1이겠죠? 자, 그러면 S의 4라고 하는 놈은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얘랑을 더해지는 거니까 1-3분의 1. 즉, 얘는 뭐가 돼? 3분의 2 이런 꼴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좀만 더 해볼까? S의 5는 1, 2, 3, 4, 5 여기까지 합이잖아. 0이 거니까 얘는 어쨌든 또 1이겠네.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1, 3, 5, 7, 9 해가지고 S의 홀수한 2n-1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거지, 2n. 그치? 그 다음에 얘가 S의 6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 넷, 공 여기까지지. 그치? 얘 0이 되고 얘 0이 가니까 1-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다음에 S의 8이 해당하는 놈은 뭐가 되겠냐? 규칙성 한번 따져보면 분자가 1, 2, 3 이렇게 갈 거니까 8일 적에는 뭐가 돼? 4가 될 거고 분모는 얘보다 하나씩 더 많은 숫자인 거니까 얘는 5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S의 2의 짝수 형태들을 놓고 보면 첫 번째 항이 1, 2, 3, 4 이렇게 할 거니까는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n이 나오고 분모는 얘 분자보다 하나 더 많을 거니까 n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랬을 적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1이라는 놈은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의 2n이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1차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들끼리 계산을 해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1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홀수항과 짝수항을 다 합치면은 전체 수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네 두 개가 다 구분인데 전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 얘의 값은 1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